세 번째 주제는 취업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취업에 대해서 변해야 될까요? 이거 변해야지 않으면 이제 뭐 더 이상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도서관에 가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깔고 해서 만들지 못하는 거야. 식당에도 음식도 못 시키잖아요. 택시를 타도 그렇고.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되더라고요. 배워야 돼. 네.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해결책으로 자주 대화를 하라고. 여행도 가시고 그래서 애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담임선생님도 좀 가끔 뵙고 그러면은 소통이 돼서 아이가 정말 좋은 진로가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뭔가 좀 생각이 변화라든가 깨진 게 있으신가요? 이 나라도 좀 바뀌어야 되잖아.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아이들은 대학은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학을 나와야지만 기업에서 받아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도 얼마든지 다 대학 과정을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과정만 다 마쳐도 기업에서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은 좀 줄이고 특성화에 대한 특성화 특목고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요리고등학교라든가 네네네.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사실 저희는 그래도 구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구직자 좀 높이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높이를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좀 먼저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 저는 아까 두 학생을 보고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너무 뜨겁게 사는 네, 것 같아요. 눈물 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못 그랬거든요. 60명 안에 그냥 들어가서 늘 하는 공부하고 남들 다 가니까 그냥 대학 가고 저는 이런 친구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는 걸 오히려 제가 각오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늘 느끼는 거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깨달을 수 있게끔 많이 기회를 주는 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게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아닌가. 오늘 저는 이 토론을 통해서 약간 그런 생각 계속 들고 있거든요. 자, 어쨌거나 모두가 대기업이나 명문대 진학을 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취업 가이드를 하면 좋을지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구글이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뽑을 때는 누가 알기로는 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를 뽑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거를 학교에서 배웠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옛날 걸 배운 거거든요. 창조나 혁신은 서로 소통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인성을 저 친구들이 갖고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복도에 떨어진 휴지를 누가 제일 먼저 줍느냐를 보고 그 친구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거를 조금만 더 길러주는 방식으로 좀 도움을 줬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평생을 이 직종을 해서 내가 후회를 안 하고 계속 이제 발전성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빨리 그쪽 길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현재 기업에서는 이 고졸 출신과 대졸 출신의 차이를 일단은 두고 있거든요.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일을 시켜보면 어떤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학습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그 졸업장의 차이를 이제 인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채용할 때 대학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만 보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과를 나와서 어떤 전공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본인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를 보는데 어떤 기업들은 이제 학교를 먼저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 먼저 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갈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특성화고 졸업생들이나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고졸 취업자들을 위한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예, 사실 앞서 나온 두 학생, 고졸 취업자들 제가 직접 면접을 봤는데요. 처음에는 면접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너무 애기 같은 친구들이 와서 면접을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이후 이제 면접을 진행하고 또 기술적인 그런 어떤 그 질의를 했을 때 그 생각 이상으로 이미 준비가 잘 돼 있고 그 저희 회사에 와서 같이 일하면서 경력을 쌓으면 훌륭한 직원이 될 것 같다는 감을 많이 받았고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사실 경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졸 취업자들은 바로 고졸 취업을 하면 네. 그 보통 대학생 4년. 졸업자들보다 뭐 4년, 뭐 5년 이렇게 더 빨리 네, 네, 그 네. 경력을 쌓게 되죠. 네. 진짜 계속 일을 해서 경력 10년 차가 되고 15년 차가 됐을 때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갭이 생기는군요. 점점 커집니다. 어떤 특정 기술 자격을 따고 있으면은 사실은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거든요. 몸값도 올라가는 건가요? 몸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상위 자격증을 따면 예. 정말 그 저희가 오히려 그분들을 찾아서 모셔와야 되는 모셔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부르는 게 거예요?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경력을 쌓고 자격증을 따면 어.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기술사라는 자격인데 각 분야에 있습니다. 학력보단 경력이 우선시되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으로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김정국 선생님. 저는 학생들에게 조금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합니다.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게 되니까 얼마 조금만 다니고 하다 보면 힘들고 또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쉽게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의 이직률이 엄청 지금 높거든요. 너의 진로를 꼭 찾아봐라. 너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아끼지 말고 충분히 탐색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 제가 오늘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그 교장 교감생 뭐 진학 담당한 네. 통화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 특성화고 아이들이 그 대학에 그 쿼터제로 일정 비율을 갈 수 있게 해야 학부모들의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정원 외로 하면 사실은 대학도 별로 타격을 안 받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인식이 이제 특성화 같은 경우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정보 부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새는 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뭐 배달의 민족이나 디베이스를 좀 잘해서 좋은 정보를 학교도 그렇고 기업체도 그렇고 서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그러니까요. 많았어요. 정보 부족이 제일 저도 네, 오늘 네, 방송하면서 네, 정보 네, 부족이 네, 참 네. 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통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야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산만 투입하면 그 빠른 시간 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언제나 문제는 돈이군요. 예.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한정된 황금 티켓보다는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여러분 이 중소기업을 통해서 꿈을 실현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취업인식 변화를 위한 솔루션을 한 분씩 또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약간 기업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취업 지원을 항상 하는 담임으로서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숙소를 예약할 때 언제 갈지 날짜를 정하고 또는 인원, 방의 개수 또는 바베큐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검색한 다음에 숙소들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잖아요. 저희 취업을 하고 싶을 때 이 기업에서 무엇을 장점으로 하고 있는지, 또 연봉이 얼마인지, 또는 외관이 어떤지, 내부 작업 공간은 어떤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 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이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 조건에 넣는 거예요. 그런 검색 조건을 넣어서 검색을 눌렀을 때 자신에게 맞는 기업들의 추천이 딱 떠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사들도 학생들의 취업 자리를 얻기 위해서 발품을 많이 팔죠. 그래서 취업 박람회라든지 좀 기계 전공이다 보니까 기계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회사를 탐방을 많이 나가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출장 나가서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혹시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채용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안전한지,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지만 이 기업이 어떠한 장비,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특히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저희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딱 해서 검색만 해서 찾을 수만 있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건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좀씩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애들 상담하다 사실 제가 팔자가 바뀌었거든요. 상담하다가 애들 꿈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꿈 물어보다가
어느 날 문득 내 꿈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제가 교장을 한 8년을 했는데 네. 그 교장하면서 제일 힘들고 고치기 힘든 게 사실은 게임하고 또 하나가 뭔 것 같아요? 담배. 담배가 해도 안 돼요. 아, 학생들. 애들이 공식적으로는 한 6%가 피는데 비공식으로 한 60% 정도가 피거든요. 그렇게 많이 펴요? 그 여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화장실에 양치질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냄새 때문에. 아우,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날 그 기타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기타요? 기타. 그래가지고 제가 예. 그 다음날 화장실 앞에서 예.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담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전교생이 왜 거기서 노래했는지는 다 알아요. 문화로 접근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음원을 내서 발표를 한 노래 거예요. 제목이 노타바코. 노타바. 오, 잘하시네. 다 되는데 담배는 안 되는 것 같다. 등나무 밑에 가면 하얀 담배 꽁초가 이놈의 자식들 혼을 내야지만 막상 보면 천진한 얼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쓰럽다. 자신도 모르게 담배 사랑을 갈구하는 것 걱정하지 마. 할 수 있단다. 염려하지 마. 할 수 있단다. 사랑을 줄게. 함께 이겨내자. 희망을 줄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랄랄랄랄라. 와, 화장실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8년 동안 담배가 한 가지도 안 그럼 그래서 저는 8년 동안 부르셨어요? 그렇죠. 이 노래를? 신입생 입학을 하면 어. 첫날에 이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점심 먹잖아요. 응. 점심 먹고 이제 한 대 피러 오잖아. 응. 그럼 내가 화장실 앞에 이걸 하고 매일 점심 때마다 가서. 그러면 이제 와서 물만 먹고 가는 거야. 와.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 필 나가잖아. 그러면 네네네. 이제 버스킹 조를 만들어서 네. 그 길에서? 길에 거기서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참잖아요. 영어로 줄었어. 진짜요? 그래서 저는- 수치로 딱 나오네요. 아, 그럼요. 그리고 기업도 이 문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로 접근해. 제 노래가 8집까지 내가 이제 8집으로 무명이긴 하지만 네. 8집까지 많이 발랐는데 내셨네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문화로 접목을 해라. 이건 어떤 의미?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재능이 있거든요. 예. 그 재능을 자기 업무에 그 재능을 발굴해서 하기 시작하면 한 5% 내지 10%만 그걸로 배를 해주면 그 5% 10%가 100%를 다 뒤집어 쓰고 더 중요한 거는 창의력이 나와요. 정말 그 뒤로 애들이 학업 능력이요 월등해졌어요. 그리고 담배 피다 걸리면 예. 하루 종일 나오고 이 노래 해야 되거든. 하루 벌로. 벌로. 굉장히 고역이었겠어요. 학교가 재밌으니까 네. 재밌고 혼내는 게 기업도 아니고 좀 그렇게 변화야 그렇게 된다는 변했으면 말씀이신 것 좋겠다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따지고 박수. 네. 제가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저도 거기 이제 참여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에 그 매우 우수하고 훌륭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한 그런 다 같이 기업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저 MZ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 취업 관련해서 좀 먼저 그 뭐 어떤 방식이든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그 우리 박미선님 같이 그 영향력 있는 셀럽들이 조금만 좀 중소기업에 또 힘을 실어 주시면은 더 많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네. 오동윤 원장님은 앞으로 사실 중소기업을 알리는 데 많이 앞장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뭐 참 고맙다는 말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19살 먹은 청년이 아빠나 어디 저 지방에 취직했어요 갈게 했을 때 과연 부모가 그걸 허락해 줄 것이냐 절대 허락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을 그냥 뭐 믿어줘라 하기도 참 어렵지만 그들은 분명히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믿어주고 지켜봐 주면 그 친구들 충분히 해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명문대보다는 더 나은 곳에서 방법을 또 찾을 거고요. 또 대기업보다는 더 많은 중소기업에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보다는 조금은 변화가 있겠지만 이런 다이나믹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갈 수도 있다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아, 중소기업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중소기업이랑 서로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요새 MBTI라고 뭐 그런 거 굉장히 유행하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한번 매칭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내가 근데 이렇게 딱 했을 때 딱 눌렀을 때 그렇죠, 짜르르 그렇죠. 기업이 나오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마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가면 참 괜찮은 중소기업이라는 배너라든가 그 인증까지는 아니지만 알리는 그런 정보들이 꽤 있긴 합니다만 정부가 그걸 나서서 해주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주신 걸 보면 확실히 우리가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각기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듣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계기가 좀 많이 돼서 저 같은 부모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방송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이 널리 알려서 많이 빨리 취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이런 콘텐츠가 좀 많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좀 적극적인 활동과 대응을 통해서 우리 MZ 세대들과 함께 좀 소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하나하나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형님들한테 다 알려져서 많은 취업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세대 간의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해서 그런 것도 좀 좁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또 중소기업에 관련된 노래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정말 옆에 오랫동안 앉아서 너무 좋았고 많이 배우고 정말 아이들 공부 포기한 아이들 더 그 아이들 안에 들어있는 잠재 능력을 좀 발굴해서 그 아이들이 좀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업이 변해야 저희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의 인식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기업 대표님과 뭐 원장님 그다음에 인사 담당자님께서도 많이 조금 혁신하고 그다음에 개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이제 담임으로서 저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좀 잘 찾고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런 기업에 잘 갈 수 있도록 저도 학교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부형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지만 이거를 눈 감고 귀 닫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마음도 열고 귀도 열고 눈도 열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고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해소 및 또 취업 진로 결정에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